저는 한서진입니다. 올해 46이죠. 매일 새벽 5시면 일어나서 제과점 문을 여는 게 제 일상입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르지 않았어요. 오븐을 예열하고 반죽을 준비하는데 갑자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죠. 여보세요? 서진아, 나야. 민수 엄마야.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이 목소리를 잊을 수가 있나요? 전 시어머니 목소리였어요. 10년이 지났는데도 그대로더군요. 어머니세요? 그래, 맞아. 오랜만이지? 오랜만이라니. 제가 이혼하고 딸을 보낸 뒤로 단 한 번도 연락 없던 분이 말입니다. 평온한 말투였지만 저는 알 수 있었어요. 그 밑바탕에 깔린 계산을요. 갑자기 웬일이세요? 아, 그냥 민수가 엄마 얘기를 자꾸 하더라고. 그래서 안부나 물어볼까 해서. 민수, 제 딸 이름이었습니다. 벌써 20살이 됐겠네요. 하지만 시어머니 목소리에선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민수가 잘 지내나요? 잘 지내지. 대학생이잖아. 그런데 요즘 돈이 많이 들어서 말이야. 역시나 제가 예상한 대로였습니다. 돈 얘기가 나오는군요. 그런데 서진아, 너 요즘 장사 잘 된다며? 방송에도 나오고. 아, 알고 계시는군요. 3년 전에 지역 방송에 나간 게 입소문을 탔거든요. 그때부터 주문이 많이 들어오기 시작했죠. 네, 그럭저럭 하고 있습니다. 그래. 우리 서진이가 성공했구나. 참 대견해. 우리 서진이라니. 예전에는 빵집이 무슨 사업이냐고 무시하셨던 분이 말입니다. 그런데 말이야, 민수가 엄마한테 배우고 싶대. 빵 만드는 거. 거짓말이었어요. 민수가 정말 그랬다면 직접 연락을 했을 테니까요. 시어머니는 항상 이런 식이었습니다. 딸을 핑계로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려 하시죠. 나중에 민수가 직접 연락하면 얘기해 보겠습니다. 아이고, 왜 그렇게 말해. 가족인데. 가족. 이 단어가 나올 줄 알았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무너졌을 때 말씀하셨거든요. 넌 우리 집안에서 지울 거다라고. 그런데 지금은 가족이라고 하시네요. 어머니, 저 바빠서요.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아, 그래. 바쁘구나. 그럼 나중에 다시 연락할게.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왜 갑자기 연락을 하신 걸까요? 분명 뭔가 목적이 있을 거예요. 그때 문득 떠오른 기억이 있었습니다. 15년 전 제가 막 제과점을 시작했을 때 일이었어요. 시어머니가 부탁을 하나 하셨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부터 조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새벽 공기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거든요. 15년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저는 26살이었어요. 시골에서 올라와 서울 변두리에 작은 제과점을 차린 지 얼마 안 됐을 때였죠. 남편 민수 아버지와는 대학 때 만났습니다. 평범한 회사원이었고 저는 그런 그가 좋았어요. 시댁은 그럭저럭 살만한 집안이었고요. 하지만 제 꿈은 따로 있었습니다. 빵을 만드는 거였어요.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거든요. 빵집이 무슨 사업이야? 시어머니는 제가 가게를 차린다고 하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냥 집에서 애나 돌보지.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도 처음엔 반대했지만 나중엔 허락해줬어요. 가게를 연 지 3년쯤 됐을 때였나요? 손님들이 제법 늘어났습니다. 특히 제가 만든 크림빵이 인기였어요. 그때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서진아, 우리 집 제사 때 빵 좀 해줄 수 있니? 네, 물론이죠. 제사상에 빵이라니 좀 이상했지만 가족이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신우 결혼식 때도 케이크 좀 부탁할게. 신우이 결혼식 케이크도 제가 만들었습니다. 3단짜리 큰 케이크였어요. 재료비만 해도 꽤 나갔죠. 고마워, 서진아.
우리 며느리가 이렇게 능력이 있으니 든든하다. 그때는 정말 기뻤어요. 시어머니가 인정해 주시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이런 일들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시댁 친척들 생일에도 동네 모임에도 항상 제 빵이 나갔어요. 가족인데 뭘 그런 걸 따져. 돈을 받자고 하면 시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제가 꿈꾸던 빵이 하나 있었어요. 밤크림 단팥빵이었습니다. 밤을 직접 쪄서 크림을 만들고 팥도 직접 삶아서 넣는 거였죠. 이거 정말 맛있겠다. 시식해본 민수가 엄지척을 해줬어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원가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밤도 비싸고 좋은 팥도 비쌌거든요. 이걸로는 장사가 안 되겠어. 결국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는 시댁 행사용 빵을 무료로 만드느라 수익이 많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저는 행복했어요. 가족들이 제 빵을 좋아해주고 가게도 천천히 커져가고 있었으니까요. 엄마, 이 빵 정말 맛있어요. 어린 민수가 제 손을 잡고 말하는 모습이 너무 사랑스러웠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이 모든 게 얼마나 위태로운 줄. 모든 게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7년 전 일이었어요. 먼저 원재료 값이 갑자기 폭등했습니다. 밀가루 값이 2배로 뛰었고 버터 값도 말도 안 되게 올랐어요. 이러다가 망하겠어. 남편에게 말했지만 별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가게에서 화재가 났어요. 오븐 과열로 인한 사고였죠. 다행히 큰 불은 아니었지만 가게 내부가 엉망이 됐습니다. 보험으로 고치면 되잖아. 하지만 보험금만으로는 부족했어요. 게다가 그 사이에 손님들이 다 다른 곳으로 갔거든요. 설상가상으로 남편이 잘못된 투자에 손을 댔습니다. 지인이 소개해준 부동산 투자였는데 사기였던 거예요. 여보, 어떡해. 빚이 2억이야. 남편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다시 시작하면 돼요. 천천히 갚아가면서. 하지만 남편 생각은 달랐어요. 서진아, 미안해. 난 너 빚까지는 못 안아준다.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자신의 빚은 자신이 책임지겠다면서 제 빚까지는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였어요. 그럼 민수는 어떡해요? 민수는 우리가 키울게. 시어머니가 나섰습니다. 넌 혼자서도 벅찰 텐데 애까지 어떻게 키우겠니? 맞는 말이었어요. 빚 독촉 전화가 하루에도 몇 번씩 왔거든요. 하지만 가끔은 만날 수 있죠? 그건 나중에 생각해보자. 시어머니 표정이 차갑게 변했어요.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는 날 시어머니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있었습니다. 넌 우리 집안에서 지울 거다. 민수한테도 엄마 얘기 안 할 거야. 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어요. 민수와 마지막 이별을 할 때였습니다. 엄마, 언제 다시 만나요? 곧 만날 거야. 엄마가 다시 빵집 차리면. 거짓말이었어요. 언제 다시 빵집을 차릴 수 있을지 모르는 상황이었거든요. 엄마가 만든 밤크림 단팥빵 또 먹고 싶어요. 민수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때 만들다 중단한 그 빵을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꼭 다시 만들어줄게. 하지만 그때는 정말 막막했습니다.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을지 감이 안 왔거든요. 짐을 싸면서 문득 깨달았어요. 가족이라는 건 어려울 때 옆에 있어주는 사람이라는 걸. 고시원 같은 작은 방 하나를 얻었습니다.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40만 원이었어요. 제 전 재산이었죠. 이제 어떻게 살지? 막막했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민수와의 약속이 있었거든요. 작은 오븐 하나와 기본 도구들을 샀어요. 중고로 구입한 거였지만 그것만으로도 다행이었습니다. 수제 케이크 배달 사업을 시작했어요. 인터넷 카페에 광고를 올리고 주문이 들어오면 직접 배달하는 방식이었죠.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요. 하루에 주문이 한두 개 들어올까 말까 했거든요. 그때 최동혁이라는 청년을 만났습니다.
20살이었는데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어요. 사장님, 제가 배달 도와드릴까요? 아니야, 돈이 없어서 사람을 못 써. 그럼 케이크 만드는 거 좀 가르쳐 주세요. 배달비 대신에. 성실한 청년이었어요. 빵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지만 열심히 배우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반죽하는 거예요? 응, 맞아. 더 부드럽게 해봐. 둘이서 밤늦게까지 케이크를 만들었어요. 작은 방에서 오븐 하나로 말이죠. 그런데 어느 날 동혁이가 다리를 다쳤습니다. 배달하러 가다가 오토바이 사고가 난 거예요. 사장님, 죄송해요. 당분간 일을 못할 것 같아요. 괜찮아. 다리나 잘 치료해. 그런데 생활비가. 동혁이는 혼자 자취하는 학생이었거든요. 당장 생활비가 문제였어요. 일단 이거라도 써. 제가 가지고 있던 돈 50만 원을 건넸습니다. 사실 저도 넉넉하지 않았지만 그냥 둘 수는 없었어요. 사장님, 이거 언제 갚아요? 천천히 갚아. 일 다시 시작하면. 그때부터 저 혼자 모든 걸 해야 했어요. 케이크 만들기부터 배달까지 말이죠.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동혁이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버텨야 했거든요. 그러던 중 전환점이 왔어요. 제가 만든 케이크 사진을 SNS에 올린 건데 그게 입소문을 타기 시작한 거예요. 사장님, 주문이 갑자기 많이 들어왔어요. 동혁이가 다리가 나은 후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정말? 얼마나? 하루에 10개씩은 나가는 것 같아요. 드디어 제기의 실마리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3년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직원 15명을 둔 제법 큰 제과점이 됐어요. 동혁이는 제 오른팔이 됐습니다. 빵 만들기도 제법 능숙해졌고 새로운 레시피 개발도 함께 하고 있었어요. 사장님, 지역 방송에서 연락 왔어요. 방송? 맛의 고수라는 프로그램인데 출연해달래요.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방송은 부담스러웠거든요. 하지만 동혁이가 등을 떠밀었어요. 사장님, 빵 맛을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결국 출연하기로 했습니다. 방송 촬영은 생각보다 재미있었어요. 제가 만든 크림빵과 치즈케이크를 소개했는데 MC들이 정말 맛있다고 해주더라고요. 이 크림빵 정말 대박이에요. 어떻게 이런 맛을 내세요? 특별한 비법은 없고요. 그냥 정성을 다해서 만들 뿐이에요. 방송이 나간 후 일주일 만에 주문이 폭주했습니다. 전국에서 택배 주문이 들어왔어요. 사장님, 이거 어떻게 감당해요? 동혁이도 당황했습니다. 일단 할 수 있는 만큼만 받자. 품질은 떨어뜨리면 안 되니까. 바쁜 나날이 계속됐어요.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제 빵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방송이 나간 지 일주일 후였나요? 그 전화가 온 거예요. 서진아, 나야. 민수 엄마야. 시어머니의 전화였습니다. 그리고 이틀 후 신우이가 가게로 찾아왔어요. 언니, 오랜만이에요. 신우이는 예전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계산적인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민수가 정말 언니 보고 싶어 해요. 거짓말인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정말 보고 싶었다면 민수가 직접 왔을 테니까요. 언니, 우리 민수도 빵 만드는 거 배우고 싶대요. 역시나 예상한 대로였습니다. 시어머니나 신우이나 목적은 하나였어요. 제가 성공한 지금 다시 관계를 회복하자는 거였죠.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예전의 한서진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후 시어머니가 직접 가게로 오셨어요. 예전과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여전히 당당하셨죠. 서진아, 가게 참 크게 했구나. 네, 그럭저럭요. 우리 민수도 이제 대학생이잖아. 가게 일 좀 거들게 해줘.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시더군요. 민수가 원한다면 언제든지요. 하지만 다른 직원들과 똑같이 처우할 거예요. 당연하지. 그런데 말이야, 민수 등록금이 좀 부족해서.
역시나 돈 얘기였습니다. 그건 민수가 직접 얘기해야죠. 아이고 왜 그렇게 말해. 가족인데. 또 가족이라는 말씀을 하시네요. 신우이도 자주 가게로 왔습니다. 언니 우리 집 모임에 케이크 좀 협찬해 줄 수 있어요? 협찬이요? 예전에도 해줬잖아요. 가족인데. 예전처럼 무료로 해달라는 얘기였어요. 신우야 이제는 사업체야. 비용은 받아야지. 에이 그렇게 계산적으로 하지 마요. 계산적이라니. 웃기는 얘기였어요. 가장 어이없었던 건 민수 이야기였습니다. 시어머니와 신우이는 계속 민수를 핑계로 대더군요. 민수가 엄마 보고 싶어해. 민수가 엄마한테 빵 배우고 싶대. 민수가 용돈이 부족하대. 하지만 정작 민수는 직접 연락을 하지 않았어요. 이상했죠.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가 결정적인 말을 하셨습니다. 서진아 이제 그만 삐져. 우리가 예전에 좀 그랬지만 지금은 달라졌잖아. 삐진다고요? 저를 무시하고 딸과 생이별 시킨 걸 삐진다고 표현하시는군요. 그때는 어쩔 수 없었잖아. 넌 워낙 힘들었고 어쩔 수 없었다고요. 그때 시어머니가 하신 말이 떠올랐습니다. 넌 우리 집안에서 지울 거다. 그런데 지금은 다시 가족이라고 하시네요. 그때 문득 떠오른 기억이 있었어요. 민수가 어렸을 때 했던 말이었습니다. 엄마가 만든 밤크림 단팥빵 또 먹고 싶어요. 그 빵을 왜 기억하고 있었을까요? 아마 정말 맛있었나 봐요.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이제 정리할 때가 됐다고. 더 이상 이런 식으로 끌려다닐 수는 없었어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판을 짜기로 했어요. 시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어요. 어머니 시간 되시면 식사 한번 하실까요? 그래 좋지. 어디서? 시내 프렌치 레스토랑으로 모실게요. 신우이랑 민수도 함께요. 고급 레스토랑을 예약했습니다. 1인당 10만원짜리 코스 요리였어요. 약속 당일 시어머니와 신우이가 먼저 와 계셨어요. 민수는 조금 늦었습니다. 언니 웬 이런 비싼 곳에서. 신우이가 당황하는 표정이었어요. 가끔은 이런 곳에서 식사해야죠. 민수가 도착했을 때 순간 가슴이 뭉클했어요. 어느새 어른이 다 됐더군요. 엄마. 민수가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그래 민수야. 많이 컸네.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어요. 주로 시어머니와 신우이가 말씀을 많이 하셨죠. 서진아, 민수 등록금 좀 도와줄 수 있겠니? 언니, 우리 가족 모임에 케이크 좀. 예상한 대로였습니다. 메인 요리가 나왔을 때 저는 준비한 봉투를 테이블에 올렸어요. 이게 뭐야? 시어머니가 물어보셨습니다. 민수 대학 등록금 전액입니다. 4년치로 신탁 증서도 함께 넣어뒀어요. 모두 깜짝 놀란 표정이었어요. 대신 조건이 있어요. 조건? 이 돈은 민수 몫이에요. 하지만 대신 제 인생에 다시는 발 들이지 마세요. 시어머니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서진아, 넌 우리 집 사람이야. 아니에요.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가족은요, 무너질 때 옆에 있던 사람이에요. 잘 나갈 때만 찾아오는 건 가족이 아니죠. 그게 무슨 말이야? 7년 전 어머니가 하신 말씀 기억나세요? 저를 집안에서 지우겠다고 하셨잖아요. 시어머니가 말문이 막힌 것 같았어요. 저는 이미 지워진 사람이에요. 지금 와서 다시 가족이라고 하지 마세요. 식당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민수가 입을 열었어요. 엄마, 미안해. 민수야, 너는 미안할 것 없어. 넌 아직 어렸으니까. 하지만 할머니랑 고모 말만 듣고 엄마한테 연락 안 했어. 역시 그랬군요. 민수는 정말 저를 보고 싶어 했던 거예요. 이제라도 알았으면 됐어. 신탁 증서를 민수에게 건넸습니다. 이 돈으로 공부 열심히 해.
그리고 가끔 시간 되면 가게로 놀러와. 네, 엄마.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끝까지 아무 말씀 없으셨어요. 식사가 끝나고 나올 때 시어머니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셨습니다. 넌 정말 냉정해졌구나. 네, 그렇게 살아야 했거든요. 몇 달이 지났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로부터는 더 이상 연락이 오지 않았어요. 아마 포기하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달랐어요. 한 달에 한 번씩은 가게로 놀러 왔거든요. 엄마 바빠요? 아니야, 괜찮아. 앉아. 민수는 이제 21살이 됐어요. 대학교 2학년이었죠. 엄마, 죄송해요. 그동안 연락 안 해서. 괜찮아. 넌 어렸으니까. 할머니가 엄마는 바쁘니까 연락하지 말라고 했어요. 역시 그랬군요. 시어머니가 막으신 거였어요. 그런데 엄마가 방송에 나온 걸 보고 나서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정말? 네. 친구들한테도 자랑했어요. 우리 엄마 제과점 사장이라고.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엄마, 저도 빵 만드는 거 배우고 싶어요. 정말? 네. 할머니가 시키는 거 말고 정말 배우고 싶어요. 그때부터 민수는 주말마다 가게에 와서 빵 만드는 걸 배웠어요. 동혁이가 가르쳐 줬죠. 민수야, 반죽할 때 너무 세게 하지 마. 네, 형. 동혁이와 민수는 금세 친해졌습니다. 나이 차이도 얼마 안 났거든요. 어느 날 민수가 작은 봉투를 들고 왔어요. 엄마, 이거 생일 선물이에요. 생일 선물? 제 생일을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봉투 안에는 조그만 목걸이가 들어 있었어요. 비싸 보이지는 않았지만 예뻤습니다. 아르바이트에서 산 거예요. 고마워, 민수야. 엄마, 그런데 하나 부탁이 있어요. 뭔데? 어렸을 때 먹었던 그 빵 있잖아요. 밤크림 단팥빵. 역시 기억하고 있었군요. 그거 다시 만들어 주실 수 있어요? 물론이지. 그날 저녁 저는 오랜만에 밤크림 단팥빵을 만들었어요. 밤을 직접 쪄서 크림을 만들고 팥도 직접 삶았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맛있게 만들 수 있었어요. 기술도 늘었고 좋은 재료를 쓸 수 있게 됐거든요. 와, 이 맛이에요. 정말 그때 그 맛이에요. 민수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동혁이도 하나 먹어봤어요. 사장님, 이거 정말 대박이에요. 메뉴에 올려야겠어요. 그럴까? 네. 이런 맛은 처음이에요. 그때 저는 말했습니다. 이 빵은 특별한 사람한테만 주는 거야. 특별한 사람이요? 응. 나랑 끝까지 남아준 사람. 민수와 동혁이를 보며 웃었어요. 너희 둘 말이야. 민수가 빵을 한 입 더 베어물며 말했어요. 엄마, 제가 졸업하면 정말 여기서 일해도 될까요? 물론이지. 하지만 다른 직원들과 똑같이 할 거야. 당연하죠. 동혁이도 웃으며 말했어요. 그럼 저도 계속 여기 있을게요, 사장님. 너도 고마워, 동혁아. 그날 밤 가게 문을 닫고 나서 혼자 생각해봤어요. 7년 전 모든 걸 잃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나 봐요. 진짜 중요한 걸 찾은 거였죠. 가족은 핏줄로 맺어지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맺어지는 거라는 걸 알았어요. 어려울 때 등을 돌린 사람들보다 힘들 때 옆에 있어준 사람들이 진짜 가족이었던 거예요. 민수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던 게 생각났어요. 엄마, 저 정말 보고 싶었어요. 그 말 한마디가 지난 7년의 모든 아픔을 다 녹여주는 것 같았어요. 이제는 확신할 수 있어요. 제가 진짜 가족을 찾았다는 걸 말입니다. 사람은 잘 나갈 때가 아니라 가장 초라할 때 옆에 있는 사람이 진짜 가족입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민수와 동혁이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밤크림 단팥빵의 달콤한 향이 아직도 가게 안에 남아 있었어요. 이제 이 빵은 저만의 특별한 레시피가 됐습니다. 진짜 가족하고만 나누는 빵이요.